오늘은 또 어떤 취업 완타치를 그러면은 준비하셨어요? 네. 지난 그 시즌, 그러니까 지난 하반기 시즌에 그 우리 취준생분들이 저를 만나면서 예. 주로 많이 질문했던 이런 것들을 위주로 지금 현재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궁금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예. 오늘은 제가 우리 취준생분들에게 면접에 가면 마지막 한마디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한마디 할 거 있으면 해보라라고 하는 이 유형이죠. 이 유형에 대해서 이 취준생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유형이 마지막 한마디는 꼭 준비해야 됩니까? 준비한다면 길이는 얼마나 길어야 됩니까? 마지막 한마디는 어떤 내용이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속을 확 시원하게 뚫어드릴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참 예전에 또 이 얘기 하시니까 그 면접 때 생각나는데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라고 하면 뭔가 이 면접 앞전 면접 망친 경우에는 어떤 그 패자부활의 마음으로 맞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 진짜 뭐 저를 뽑아주신다면 이 회사에 뭐 뼈를 묻겠다 뭐 이런 말 하다가 이런 분들이 이제 제일 빨리 그만두신 경우도 많은데 맞아요. 어쨌든 뻔한 말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고 따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또 따로 준비를 하면 너무 또 준비한 티가 나서 맞아요.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뱅쌤께서 또 이 부분을 속 시원하게 긁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는 면접관 입장에서 뭐 시작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끝날 때 그냥 이제 그냥 뭐 좀 허전하니까 그냥 물어보는 건지 이 마지막 한마디를 묻는 의도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궁금해요. 예. 네. 우리 두 분도 혹시 마지막 한마디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대부분 뭐 시간이 좀 지나면 기억을 못 하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때 이제 마음에 없는 말을 했기 때문일 텐데요. 면접관들 입장에서 저는 이제 실제로 면접관을 올해도 하고 또 이 마지막 한마디도 많이 시켜봤고요. 네. 이 마지막 한마디를 시키는 어떤 정의 또는 그 개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 취준생분들이 밖에 이제 면접 끝나고 밖에 나가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왜 그 말을 못 하고 나왔지? 아깝다. 라고 맞아요. 하는 이 아쉬움을 표현하는 이런 취준생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이 생기는 그 취준생들에게 면접 안에서 아쉬움이 생기지 않도록 네. 면접관이 이제 우리 지원자, 그러니까 면접 보는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을 배려하는 마음.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이 생겼다. 이 질문이 생겼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이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면접을 할 때 이제 주어진 인원을 주어진 시간 안에 딱 봐야 됩니다. 그 어떤 조를 뭐 예를 들어 30분 동안 면접을 봐야 되는데 35분간 봤다. 그래도 안 되고 어떤 조를 30분 봐야 되는데 25분간 봤다. 그래도 안 됩니다. 시간을 딱딱 지켜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제 학생들한테 공정하게 시간이 돌아가니까요. 근데 면접관 입장에서 이제 그 면접을 다 보고 그러니까 평가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남았을 때 면접관이 학생들한테 그래도 우리 시간이 남았으니까 아직까지 이야기 못한 게 있으면 한 번 더 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함이죠. 면접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마지막 한마디 질문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 유래가 두 번째 개념입니다. 예. 이렇게, 대부분 요 두 가지 유형에서 면접관들은 이 마지막 한마디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가 있군요. 이렇게 마지막 한마디라는 질문을 받으면 이제 취준생 입장에서는 진짜 나 마지막이어서 마지막 한마디 하라고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진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이 반면에 그랬어요? 아니요, 저도 이제 물어보니까 아니면은 그랬군요. 예. 마지막 하라고 하니까 나한테 막 관심 있나? 나 됐나? 막 이런 생각 두 가지 유형을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보통은. 남한테 안 했는데 나한테 하니까. 네, 나한테는 했다고 하니까 또 유의미하게 괜히 또 스스로 굉장히 네, 기분 좋아지는 김치국을 거죠. 들이마시는. 예. 근데 이게 마지막 맞아요. 한마디를 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거죠. 시간이 빡셀 때 그러니까 면접관 입장에서 30분간 이번 주는 30분간 면접을 해야 되는데 본격적인 질문을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30분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럼 이 조는 마지막 한마디를 할 시간이 주어지지가 않겠죠. 시간이 이제 딱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 시간을 지켜야만 하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조는 마지막 한마디를 준비를 했을지 몰라도
하지 못하고 나오는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면접관 입장에서 면접을 진행해 보면 만약에 100조를 이렇게 면접을 보면 네. 그중에 한 30%, 네. 30% 정도는 이제 마지막 한마디를 못하고 나가는 이런 인원이 생기고요. 아, 못한 경우도 많이 있군요. 예, 60에서 70% 정도는 마지막 한마디를 그래도 면접관 입장에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할애를 해서 마지막 한마디 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는 게 면접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진 않아도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30-40%의 지원자들은 마지막 한마디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건데 뭐 그렇잖아요. 보고 나오면은 이제 족보 얘기하면서 맞아요. 너는 질문 받았니? 받았니? 나는 받았는데 이러면서 아 괜찮아 별거 아닐 거라고 하면서도 속으로 굉장히 착각을 맞아요. 하면서 혼자. 그랬는데 나중에 안 되면 뭐냐고 막 이러면서 흥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맞아요. 어쨌든 이게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한 조는 그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시간이 남는 조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뭐 어떤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는 보시는 게 좀 무리스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 드는데 네, 네. 어쨌든 실제 면접에서 마지막 한마디를 시키는 유형을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그 주제니까 예.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한 세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그 면접관 입장에서 마지막 한마디를 시키는 유형이죠. 첫 번째는 만약에 이번 조가 5명 또는 6명 이렇게 집단 면접, 다대다 면접일 때요. 이건 뭐 다대 1면접, 그러니까 지원자가 1명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한마디를 시킬 수가 충분히 있는데 특히 이제 다대다 면접에서 좀 헷갈리는 게 면접관 입장에서 다 공이 10초씩 드릴 테니까 1번부터 6번 지원자님까지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동일하게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기회를 같이 주는 거죠. 1번부터 모두에게. 이 모두에게 같이 기회를 주는 이런 유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경우가 실전에서 또 많이 쓰이는 건데 자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2명만 손 들어주세요. 선착순입니다. 2명만 시키겠습니다. 네. 라고 할 때 우리 지원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이게 이제 또 실제로 진짜 경쟁적이다. 요런 유형이 또 이제 많이 나오고 세 번째 유형은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 공이 그래도 평균적으로 다 공정하게 공평한 시간을 할당을 한다고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 지원자가 그래도 답변을 좀 짧게 하고 좀 부족하게 했던 것 같다라고 하면 면접관이 콕 찍어서 4번 지원자님 마지막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해보시죠 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는 이런 유형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 유형은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가지만 대부분의 유형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공이 일률적으로 1번부터 모든 지원자에게 그 짧게 한마디씩 해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이런 유형이 많고요. 또 이만큼 많은 게 선착순으로 2명만 시키겠으니까 손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제 세 번째 손든 사람은 기회를 못 잡는 이런 케이스가 생기는 요 유형까지 요 유형이 이제 대부분 많습니다. 네. 3번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도끼병 내지는 어떤 김치국 드링킹러가 네. 될 수 있는 콕 찌어서 드링커가 나한테 왜? 네, 바로. 그런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어쨌든 네. 1번 유형이 많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유형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지금 나온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자면 뭐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또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마지막 어쨌든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기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 답변 길이는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까요? 또 이거 뭐 막 잡았다고 너무- 너무 길게 시작하면 그렇잖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조금 나눴던 그 안에서 네. 그 안에서 이제 약간 힌트를 찾을 수도 있는데요. 어. 예. 일단 면접관 입장에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제 그 조금 긴박해진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한마디라도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 기회를 잡았을 때 말을 길게 해버리면 우리 지원자가 오히려 면접관에게 네. 안 좋은 이미지를 주게 되는. 오히려 그러니까 좀 짧게 할 때 짧게 하고 길게 할 때는 길게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낄끼 빠빠 있지 않습니까? 나이스. 그것처럼 그 눈치 짧게 할 때 게임이죠. 짧게 해야 하고 네. 길게 할 때는 길게 해도 되는데 지금은 짧게 할 수 있는. 일환이 될 수도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시간 짧게 줬는데.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한마디에 대한 답변의 길이가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통상적으로 맨 처음에 하는 면접 때 맨 처음에 하는 1분 자기소개를 빗대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1분 자기소개를 하는 우리 분량을 보통 한 50초 내외가 네. 가장 적정하다. 이렇게 이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거기에 비해서 마지막 한마디는 10초에서 20초. 맞아요. 그래서 그 정도 길이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마지막 한마디를 한 가지 버전 또는 두 가지 버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써먹지 못했던 마지막 한마디를 써먹고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길면 면접관 입장에서 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초 넘기지 않도록 네. 그렇게 준비를 좀 했으면 어떨까 싶네요. 그렇네요. 마지막 한마디를 길게 하면 좋지 않은 이유는 역시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시간 때문인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네. 계속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중에서 이제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면접관 입장에서 충분히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한마디를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면접관 입장에서는 딱 지금 이제 요번 주가 면접이 끝날 때 한 1분 또는 2분 정도가 남았다. 근데 이 상태에서 뭐 5명의 지원자가 있을 때 5명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주고 싶다. 이럴 때 한 뭐 20초 내외 이렇게 이제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길게 하는 건 좋지가 않고 그 길게 하는 게 좋지 않은 이유가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지원자도 또 기회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사회 초년생, 예비 초년생으로서의 배려심 이거를 생각을 한다면 나도 짧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짧게 하고 마지막에 면접관이 여유를 맞아요. 가지게끔 만들어주는 네. 그런 배려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길게 해야지 하고 욕심을 부려버리면 맞아요. 욕심을 부려버리면 면접관 입장에서 면접관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선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보니까 생각이 좀 뱅쌤께서 얘기를 쭉 해주신 걸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걸 던짐으로써 또 느낄 수 있는 것이 척도가 이제 저 친구가 시간 관리를 잘 하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상대방도 배려하는가 또 자기 어필을 짧은 시간에 얼마큼 잘 하는가 어떤 맞아요. 센스를 보는 척도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 내용은 없지만 아주 지금 좋은 포인트를 말씀 주신 그러니까요. 건데요. 저 칭찬받은 역시- 겁니까 지금? 진짜 그 해양수산부 장관상 최우수상을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들이 면접을 가면 면접관은 여러분들의 말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말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여러분을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람을 평가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말, 텍스트, 콘텐츠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만약에 콘텐츠를 평가한다면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면접을 보지 않을 겁니다. 그냥 전화 통화를 해도 되겠죠. 맞아요. 자, 지금 지원 동기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겁니다. 그 만약에 콘텐츠를 평가한다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지막 한마디건 지원 동기건 뭐건 간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간다라는 거는 내 말이 어떤 평가의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평가의 포인트라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그거 중요한 거예요. MC님께서 우리 승재 MC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마지막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배려심 있게 보이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이게 평가 대상이지. 여러분들의 마지막 한마디 그 콘텐츠 자체는 맞아요. 누구나 다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평가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게 면접이지 내 콘텐츠를 테스트 받겠다 이거는 면접이 아니고 그건 전화 테스트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면접의 핵심은 콘텐츠에 대한 평가가 절대로 아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아유, 결국에는- 또 칭찬받으니까 기분이 또 좋네요. 굉장히 그게. 기분 좋아지는 것 거의 같아요. 대본에 없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마지막 한마디를 그 10초, 20초 안에 임팩트 있게 어쨌든 시키면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또 임팩트 있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나 봐요.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임팩트가 없게 없다라는 하는 거죠. 경우가. 네. 우리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취지상으로 보면 면접관에게는 그 마지막 한마디라고 하는 어떤 그 느낌이 나한테 있어서 마지막 한마디는 이런 거야라고 하는 게 면접관에게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마지막 한마디 때 나는 야구에서 9회 말 투아웃 이후처럼 난 임팩트 있는 뭔가 하나 던져서 완전히 전세를 뒤집어 놓을 거야 네. 라고 하는 이 계획은 네. 사실 면접관에게 0.00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꿈깨나 이거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한마디를 임팩트 있게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네. 면접관은 이미 어느 정도 평가를 끝내놓고 놓은 상태니까. 기회를 드리는 게 마지막 한마디지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세를 뒤집어 보십시오. 아직까지 네. 야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느낌이 아니고요. 지금 야구에서 말하면 뭐 야구로 굳이 따지자면 9회 말 투아웃 중에서도 이제 뭐 거의 뭐 게임이 끝나기 바로 0.1초 전입니다. 네. 공은 하늘에 떴고 지금 포수가 공을 잡기 1초 전입니다. 네. 이거 잡으면 이제 게임이 끝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게임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는 뭐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지 않는 이상 게임이 끝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기회가 마지막 한마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한마디에 나는 임팩트를 많이 실겠다라고 하는 이 전략은 잘못된 전략입니다.
예. 그 면접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공히 시간을 주려고 여러분들에게 아쉬움을 남기지 않도록 면접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이게 목적이지 네. 네. 여러분들의 평가 자체를 뒤집을 정도로 이렇게 기회를 드리는 게 마지막 한마디의 목적이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을 말씀을 드리면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힘이 빠질 맞아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예. 면접 결과나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그 당락에 네. 그렇게 이 마지막 한마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차원의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자 입장에서 아, 내가 되게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이게 안 먹힌다면 좀 아쉬운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면접관 입장에서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예. 그렇죠. 예. 이 그 면접관 입장에서는 실제로 저도 뭐 과거에 면접을 실제로 볼 때 마찬가지였고요. 네. 지금 면접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금융권이나 이쪽 실제 면접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직접적으로 또는 한 달이 거치면 대부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제가 지금 또 같이 연락을 취하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뭐 또 면접에 대해서도 같이 대화를 나눠보고 하는데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지금이나 예전에 제가 볼 때나 똑 동일합니다. 이 마지막 한마디에 대한 느낌은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임팩트를 싣고자 하지만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미 임팩트를 싣기에는 조금 늦어버린 이런 타이밍이 이제 마지막 한마디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힘을 빼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마지막 한마디는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취준생으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차원이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맞아요. 떨어질 때 떨어지고 붙을 때 붙더라도 마지막 한마디를 할 때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역할을 해야만이 네. 여러분들이 그 면접이 끝나고 난 다음에 후회스럽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 한마디는 꼭 준비는 해가지고 가지만 네. 그렇게 면접관에게 임팩트 있게 그렇게 전달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일 것 그래요. 같다라는 이 현실을 말씀드리는 게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현실은 그렇다는 네. 그러니까 어떤 패자부활의 요소는 아니지만 꼭 준비는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네.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마지막 한마디 그렇다면 네. 세 번째 궁금증으로 이게 어떻게 만들면은 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질문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궁금하거든요. 예, 예.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을 못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 한마디를 만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데 문제는 뭐냐면 면접 중간에 이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면 뭐 여러 가지 답변도 하고 하는데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도 나올 수 있고 내가 어떤 답변을 어떻게 한다라는 게 미리 짜여진 각본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못할 것인지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면접 중간에. 그런 차원에서는 마지막 한마디를 준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그러나 면접관이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뭐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고 다 했는데 나는 E라는 답변을 못했을 거야 라고 나는 E를 마지막 한마디로 준비를 해놓을 거야 라고 하는 이 E를 미리 예측을 못한다는 겁니다. 질문을 어떤 게 할지 모르니까. 네. 근데 내가 E를 준비했는데 이게 면접 질문에 나와서 이 에피소드나 어떤 여러분들의 콘텐츠가 E라는 콘텐츠가 면접 질문 자체에 나와서 E를 써먹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면접 중간에.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마디를 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마지막 한마디는 2가지 버전 정도로 준비를 해가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고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한마디를 그래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는 해야 된다. 이런 말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면접 때 하지 못했던 말.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 없는 내용,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이 질문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들의 어떤 과거 경험이나 뭐 살짝 어떤 경험까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각오라든가 여러분들의 인성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역량이라든가 그런 것 중에 내가 요것만큼은 내가 꼭 한번 면접 중간에 말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네. 그런 내용으로 한두 가지 정도 만들어서 이렇게 마지막 한마디를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이렇게 준비하는 게 그나마 가장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마지막 한마디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네. 어쨌든 뱅쌤께서 예전에 필드에 계실 때 면접관으로 활약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한마디 어쨌든 아까 이제 저희가 뭐 제가 그 애드립 질문을 드렸을 때는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로 뭔가 시험관을 감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때 태도라든가 본인의 사람을 보는 거다 하셨지만 그래도 마지막 한마디 이렇게는 하지 마라 이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뭐 길게 하면 안 된다 말도 하셨었는데 자세하게 좀 강론으로 들어가 보죠. 예.
이렇게는 하지 마라라고 하는 유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제가 면접관이라고 해보죠. 자, 면접관이면 지금 앞에 학생들이 5명, 6명이 앉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지금 상당히 긴장하고 고생해서 준비했던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면접관들도. 근데 마지막 한마디로 이렇게 시키면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예요? 면접관님 지금까지 오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면접을 보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라고 이제 면접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유형의 마지막 한마디 유형을 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십니다. 네. 그 말을 들으면 조금 과장돼서 표현을 하면 눈물이 핑 돕니다. 나는 당신들을 걱정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우리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우리는 지금 당신들을 걱정해서 마지막 한마디 아쉽지 않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데 당신들은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그게 우리가 면접관 입장이죠. 면접관 입장에서 이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데 그 활용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걱정을 해주고 있으니 저를 걱정해주고 있으니 내가 저 말을 들으려고 내가 우리 힘들어하는 우리 취준생들에게 오히려 내가 힘들다, 고맙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말을 들으려고 내가 옆구리를 찌르는 격이 된 꼴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 면접관 입장에서 이 말은 안 해줘도 된다. 여러분들이 면접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 있죠. 그런 말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제 5명이 앉아 있는데 1번 지원자가 땡땡땡 뭐 마지막 각오 한마디 하고 이제 마지막 한마디가 끝났습니다. 근데 2번 지원자가 오늘까지 뭐 면접 보시느라 감사하고 뭐 수고 많습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네. 2번 지원자가. 그럼 3번 지원자가 그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언급도 예, 하겠죠. 2번 지원자가 했기 때문에 베르테를 이용하네. 베르테를 이용. 2번 지원자가 했기 때문에 3번 지원자가 안 해버리면 2번 지원자는 감사하다고 표현했는데 나는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좀 배은망덕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지원자가 하면 3번 지원자부터는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이 안 좋은 그러니까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원래 의도는 그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효과가 생기면서 그레샤미 법칙인가요? 이렇게 안 좋은 게 오히려 좋은 거를 능가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면서 마지막 한마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앞 지원자가 했을 때는 짧게 끝내고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짧게 끝내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해야 그게 마지막 한마디지 면접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기회를 드린 건 절대 0.1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아쉽지 않게 하는 게 그게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저 지인 중에서도 저는 이걸 듣고는 왜 이런 말을 했냐고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됐는데 갑자기 마지막 한마디 하라고 했는데 그 전에 거기 회사 화장실이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사실 면접 준비를 하느라가 못했는데 오늘 끝나고 이거를 뚫어놓고 가겠다고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은 어쨌든 면접을 보는 입장이니까 막 웃지는 못했지만 막 그걸로 막 자네 뭐지? 점수 깎였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가고 나서 반응은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왠지 붙었을 것 같습니다. 붙었어요. 그래요? 네. 그게 되게 갑자기 약간 생각이 났어요. 그게. 농담 같지만 거기서 반응이 그렇게 했지만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감사하는 말에 치중하지 말라. 그러니까 뻔한 말을 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진짜 힘드셨던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아우 저 친구가 또 위해 주니까 눈물이 핑 돌 수도 있겠으나 그 가능성보다는 내가 지금 본인 얘기하고 시간 준 건데 왜 딴 얘기하지라는 마음 가질 수 있겠고 지금 MC 써니의 말처럼 뭔가 임팩트 있는 한마디 내 경험을 얘기할 수도 있고 좀 생뚱맞은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좀 전형적이지 않은 클리셰가 아닌 그런 말들을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뱅쌤의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 다 지나갔는데 마지막 뱅쌤의 마지막 한마디를 듣고 저희가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도 마지막 한마디 10초에서 20초 잘하십시오. 파이팅. 첫째 마지막 한마디 저는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요. 마지막 한마디는 면접관에게 인사하라고 주어진 그 시간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는 임팩트는 있어도 좋지만 여러분들에게 전세를 뒤집을 만한 그런 기회는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꼭 준비를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해 가십시오.